네, 안녕하세요. 네. 엑셀 데이터 분석 실습 과제물인데 2022 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해야지 하다가 거의 어,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엑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의외로 엑셀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가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수업을 듣고 또 출석 수업을 들어보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뭐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만 그러니까 함수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함수를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거 하고 그리고 어 이 이게 뭐예요? 그 저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이항분포 그렇죠. 이항분포를 뭐 이해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알면 돼요. 뭐 포화성 분포 이런 것도 있고 이항분포가 많이 나오고 포화성 분포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그다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냥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이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통계 엑셀 데이터 분석 그 2023학년도 이 실습 과제물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 개념은 이제 비슷할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5번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도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7강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뭐 다 알려줬어요. 이뭐 노멀 뭐 이게 함수를 알려줬으니까 그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네, 그 함수를 그냥 적용하면은 뭐 바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점수가 제가 이 과제 점수가 29점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29점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29점이나 30점이나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3분째인데 계속 보죠. 뭐 1번 첨부된 강수량 자료는 A지역과 B지역의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 강수량 자료이다. 이 자료를 엑셀과 이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엑셀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이게 뭐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 이거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어,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캡처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꺾은선 그래프, 꺾은 선형 차트 이용해서 경향을 설명하시오. 그냥 이게 보면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두 지역의 연도별 강수량을 표시한 꺾은 선형 차트를 그리면 1990년대 초반에는 A 지역이 빨간색이죠. B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강수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B 지역이 많은 해가 있었고 A 지역과 B 지역이 서로 교차하며 순서가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계속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도 많았었지만 점차 감소하여 두 지역이 1200대 강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차트를 어, 말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두 지역의 강수량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해 두 지역의 연 강수량을 비교하시오. 기술 통계량 구하는 거는 이거 프로그램 이용하면은 그냥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캐스를 이용해서 두 지역의 기술 통계량을 비교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등을 통해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기술 통계량을 통해 두 지역의 강수량의 평균을 비교하면 A 지역은 이렇게 나오고 B 지역은 이거로서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 강수량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연 강수량이 많냐 적으냐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강수량의 물의 뭐 질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어디가 내렸다 이거는 이 데이터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얼마나 왔는지 그것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3번 각 지역의 연 강수량에 대한 줄기 잎 그림과 상자 그림을 그려서 비교하시오. 자, 이것도 뭐 캐스 이용하면은 그냥 뭐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면서 지금 요즘 같으면은 아예 컴퓨터 그 모니터 화면을 그 저장하는 걸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교수님이 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캐스 이용해 가지고 연광수량 줄기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비교를 하라죠. 어, 그 여기에서 설명이 좀 뭐 빠져 있나? 뭐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점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없어요. 뭐 이렇게 뭘 어떻게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하라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중앙값이 이쪽 어디에 있다. 여기는 A 지역은 이쪽에 있는데 B 지역은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그 설명을 안 해가지고 1점이 좀 빠진 것 같네. 설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음, 경향성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뭐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이 줄기 이끌림을 통해서 이제 분포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분포가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었으면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9, 6, 1, 0, 11, 10, 11 이렇게. 자, 그리고 상자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1, 4분위 수, 2, 4분위, 3, 4분위 수, 그다음에 특이점 이런 거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30점이나 29점이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 결과 두 지역의 연도별 강수량 자료에 대해 꺾은 선형 차트, 기술 통계량, 줄기 잎그림, 상자 그림을 그리고 분석한 결과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시된 꺾은 선형 차트에서 A 지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고 B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잠깐만. 네, 친절하게 메일 주소하고 카카오 아이디하고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네,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도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 강수량을 이제 비교했을 때도 이게 음, 이 수치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줄기 이 그림으로는 분포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잠깐 하여튼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시된 꺾은 선형 차트 A 지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고 이게 하여튼 전체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했다. 두 선의 위치가 일시적으로 교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A 지역의 빨간색 선이 B 지역의 녹색 선보다 위에 있으므로 강수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에서는 수치적 데이터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평균 값을 비교했을 때 A 지역의 강수량이 이것으로 B 지역의 강수량인 이것보다 크므로 A 지역의 강수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 잎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 분포 형태를 살펴보면 A 지역 줄기 잎 그림이 B 지역 줄기 잎 그림보다 중위수가 줄기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더 높은 숫자의 줄기로부터 잎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A 지역의 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는 제1사분위수부터 제3사분위수를 범위화한 상자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A 지역의 상자 그림의 위치가 B 지역 상자 그림의 위치보다 큰 숫자 범위에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상자 그림을 통해 A 지역의 강수량이 B 지역의 강수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한번 자기 생각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2번부터는 그냥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답이 간단하고 뭐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며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를 하는 거죠. 그거죠. 그 문제예요. 2번 문제가 이항분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85%인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려고 한다. 20번의 자유투에서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할 때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는 무엇인가? 이게 확률 변수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확률 변수 x 이거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률이 85%가 나오니까 이항 분포 그거죠. 18번 이상 성공하게 될 확률과 14번 이하 성공하게 될 확률은 각각 얼마인가? 자,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이거 이항 분포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x는 20번의 자유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x가 20번의 자유투에서 성공 횟수로 정의를 하면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가 성공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확률이란 말이죠. 이게 몇 번 횟수. 그럼 20,0.85.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 놓고 그러면 18번 이상 성공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18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P 확률 X가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죠? 이상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17번 이하 성공하게 될 확률을 빼면은 18번 이상 성공하게 될 어, 다시 자, 17번 이하 성공하게 될 확률을 빼면은 1에서 빼면은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체 확률이란 말이죠. 확률의 개념은
1이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1에서 17번 이하로 성공할 확률을 빼면은 18번 이상 성공하게 될 확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P가 이제 18번 다시 그러니까 18번 이하가 아니죠. 18번 미만 18번 미만을 다시 얘기하면 17번 이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엑셀 함수에서는 1 마이너스 바이놈 디스트 17 17번 이하입니다. 이하 17번 이하인데 여기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해놨죠. x가 뭐예요? 20, 0.85, 1 1은 이제 이거 나왔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표준 편차 일 거예요. 표준 편차. 아니면 뭐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없잖아요. 그게 편차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4번 이하 성공하게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데 어 P 확률 14번 이하는 다시 쓰면은 1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그 이상 14번 이상 14번이 초과되는 거 그거를 빼면은 14번 이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번 이상이란 얘기는 14번이 초과됐다는 것은 15번이죠. 15번 위쪽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제 잠깐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이제 이항 분포 중심 극한의 원리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자 이게 여기가 15죠. 15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이게 1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1인데 요 나머지 부분을 빼버리면은 이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됐죠?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개념.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해하니까는 1에서 빼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냥 14 가지고 이제 하면 되니까 그냥 이게 있으니까 그냥 바이놈 디스트를 사용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이거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게 그 진하게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쓴 거고 여기서는 이거를 그냥 쓴 거예요. 바이놈 디스트 14번 이하일 때이고 이거는 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이항분포 확률 변수 x의 이항분포 이거를 그냥 거기다 또 적어준 거예요. 이게 그 엑셀에서 이거를 이꼬를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예. 엑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꼬르 바이노 바이넌디스트 이 여기가 있잖아. 이 명령이 함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줄게요. 14, 20, 0.85, 1 바로 닫고. 자,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주면 그냥 바로 이게 입력만 해주면은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을 쓰는 것도 그냥 알아서 엑셀이 계산해 주니까. 그래서 답을 이제 이렇게 이항분포하고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도 문제 2번에 2번이죠. 그러니까 20문항에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다. 어느 학생이 20문항 전체에 대해서 임의로 답안을 적을 때 정답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정답수가 3개 이하일 확률과 정답수가 10개 이상일 확률은 각각 얼마인가? 이게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3개 이하일 확률과 10개 이상일 확률, 정답이 10개 이상일 확률은 각각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정의를 일단 해야 되겠죠. 정의를 이항분포로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20, 0.25 요것만 쓰면 되죠. 0.25잖아요. 왜 0.25겠어요? 이게 사지선다형이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4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을 그 소수점으로 바꾸면은 0.25 아닙니까? 1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0.25잖아요. 그래서 여기 0.25를 넣은 거예요. 정답수가 3개 이하의 확률은 자, 이렇게 또 써주면 되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이하니까 정답수는 x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그렇다면 이하면은 그러면 그 이상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다시 초과를 빼면 되잖아. 3개 초과.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맞을 확률을 빼면은 3개 이하의 확률이 되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근데 20문항으로 그 제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 함수에서 바이놈 디스트 해서 3개 이하의 확률 20문항 중에서 사지선다형이다. 그리고 0.25의 그 확률이 있다. 네, 그겁니다. 일은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수가 10개 이상일 확률. 자, 이거는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빼줘야 되느냐? 어, 20개까지 맞을 수 있는 그 확률에서 10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10개를 못 맞출 확률을 빼면은 그냥 무조건 10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10개예요? 어디를 구하는 겁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게 전체가 1이란 말이죠. 1. 여기가 0.5고 여기가 0.5예요. 그쵸? 그러면 10개 이상일 확률 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여기를 그래서 빼준 겁니다. 빼준 거예요. 10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는 포함해야 되니까 9개죠. 9개. 9개까지 되겠죠. 여기가 1, 2, 3, 4, 5, 6, 7, 8, 9 9개. 이거를 1에서 빼주면은 이 나머지 이 10개 이상일 그 구간이 구해지는 거예요. 쉽죠?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거 진짜. 엑셀 데이터 분석이
객관식 시험은 좀 어렵긴 한데 이 과제는 좀 쉬운데 이거를 어렵다고 하면은 이 통계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은 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1년 전에 했던 건데 뭐 요 정도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진짜 아, 공부 공부한 의미가 있네요. 자, 어디까지 해야 돼?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에 1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 볼게요. 어느 은행에 콜센터로 1시간에 평균 5.5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1시간 동안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의 수는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포화송 분포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포화송 이거 함수를 줬어요, 그냥. 그래서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시간에 10통 이상의 상담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얼마인가? 1시간에 10통 이상의 상담 전화가 걸려올 확률로 했죠. 그러면 확률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그 포화송 분포를 뭐 그냥 적용하는 건데 방금 전에 그렸었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를 하려면 하고 뭐 상관없어요. 이거를 이제 10 이상, 요가 10이야, 10. 그럼 어디를 구해야 돼요?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맞죠? 그러면 여기 9까지 이거를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1에서 이거는 1입니다. 1. 여기가 0.5, 여기가 0.5 해가지고 이 전체가 1이에요. 1에서 이 구간을 요 구간을 빼면은 나머지 이 구간이 구해지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9 이하를 빼면 되겠죠. 9 이하. 9 이하를 빼니까 엑셀 함수는 뭐냐? 1 마이너스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9개 9통인데 평균 1시간에 5.5통이라고 했으니까 5.5통의 평균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써주고 그겁니다. 이거 뭐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 1시간에 3통 이하의 상담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3통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그냥 숫자 3만 여기다 입력해주고 뺄 거냐 말 거냐 그거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음, 3이죠 3. 3이 여기 있다. 네? 3 그러면 3 이하 이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포화송 해가지고 네? 이 부분. 근데 뭐 빼는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1에서 어디를 빼야 돼요? 3을 초과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에서 3을 초과한 이 부분을 빼주면은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포화송에서 3, 5.5,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뭐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여기 얘기하는 게 틀렸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에 4통, 4통 이상, 7통 이하의 상담 전화가 걸려올 확률 이것도 간단해요. 그냥 요거만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 써보면 돼. 확률이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뭐 작거나 같겠죠. 그죠? 4통, 4통 이상, 7통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해보죠. 이것도 포화성 분포인데, 자, 일단은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X 위치가 바뀌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크게 써보면, 뭐 말을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P, 확률, 이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분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X가 4보다 클 확률과 그리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두 가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7통 이하 상담 전화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두 가지. 두 가지를 구해서 여기서 7통 이하가 나올 확률에서 4통 이상이 나올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면 7통 이하의 확률이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4통 이상이 나올 확률이 이거란 말이죠. 요가 6, 5, 4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구하는 거죠. 이 구간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어 여기 7 이하에서 이 구간을 빼주면 되죠. 이 구간. 요 구간을 빼주면 여기만 남겠죠. 가운데 부분만 남을 거예요. 여기만 남을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겹치는 이 구간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4통 이상이 나와야 되고, 노란색 이 부분, 4통 이상이 나와야 되고, 7통 이하가 돼야 된다. 뭔가 지금, 조금, 잘못됐죠?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7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요. 4가 있는데,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했는데, 이 4통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 4통 이상일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통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은, 1에서 이 3을 빼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부분을 빼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빼주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빼주면. 여기가 이제 3까지일 겁니다. 3까지. 그쵸? 근데 어, 이 부, 이, 이 부분을 구하려면 1에서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야 4통 이상 확률이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식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p x가 3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7이 나오죠. 7 이하 7 이하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확률은 여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결국 이 부분인데,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8 이상일 확률, 8 이상일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죠?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결국에는 7 이하에서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7 이하에서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4통 이상일 그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7 이하일 확률에서 3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답을 다 구했습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수치를 한번 이제 계산해 보죠. 그러면 일단은 자, 7 이하일 그 확률을 엑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포화송으로 하는 겁니다. 2하일 확률이니까 1에서 빼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7하고 5.5 평균이고 1 형식적으로 넣어주고, 그럼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전에 뭐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4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 이하일 확률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3 이하일 확률은, 자, 이게 조금 내가 여기에 요 부분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포화송으로 1에서 빼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빼줬는데 이게 1에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만 구하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그냥 포화송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 그러면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1에서 뺄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감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됐죠?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4번, 5번. 자, 강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읽어볼게요.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관련 시험에서 시험 점수는 평균 80, 표준 편차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자, 시험 점수가 65점 이하이면 재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 재교육을 받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인가? 어, 자, 여기서 평균이 80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항분포를 따르는 건데 표준 편차가 8이니까 이제 표준 편차 8이면은 분산이죠. 분산으로 어, 분 예,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8의 제곱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강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뭘 틀렸는지 맞게 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확률 x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놈 디스트 65점 그리고 평균이 80이란 얘기죠. 그리고 표준 편차 8,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곱. 음, 음. 자,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 전체 직원의 90%만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면 패스 점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4의 2, 3번은 놈민 이거 V, 놈민 V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직원이 그럼 몇 프로예요? 10%라는 얘기죠. 그러면 백분율을 어, 숫자로 바꾸면은 0.1이 되는 거죠. 1이 100%인 거니까 그러면 90%가 0.9니까 나머지는 0.1이 되겠죠. 이거는 그대로 그냥 또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그거를. 여기다 0.9를 적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엑셀에다가 이꼬르 같이 입력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3번 엑셀 함수 자, 상위 5%의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주려고 한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점을 얻어야 하는가? 자, 상위 5%의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농민이니까 최소, 이게 최소잖아요. 최소니까 어 최소 그러니까 최대 95%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최소 95%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0.95를 넣어준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직장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 편차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람이 집에서 아침 8시 20분에 출발하였을 때 아침 9시까지 직장에 도착할 수 있을 확률은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을 해놓고 여기다가 엑셀 함수를 어떤 거 뭐를 쓰라고 하는지는 뭐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를 쓰면 되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이 분을 정해야 돼. 그럼 이게 8시 20분에 출발했을 때 9시에 직장에 도착하려면 이 몇 분이 드는 거예요? 최대 40분이라는 얘기죠. 40분. 최대 40분. 그러니까 4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X는 40분을 넘어갈 수 없다. 근데 40분까지는 되죠? 그래서 40분 이하가 되는 거예요. 40분 이하. 그러면 여기서 엑셀 함수 놈디스트 해서 40분이고 근데 평균이 30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0분이 걸리는데 표준 편차가 5다. 오고 그 1은 형식적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러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놈디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40분이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여기 주어져 있죠.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 확률 분포 X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확률 분포, 확률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9시까지 직장에 도착할 확률이 0.99 이상 되게 하려면 늦어도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예요. 자, 9시가 되기 위해서 예? 어, 평균 30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일일이 다 해봤어. 이거는 다 해보니까 해봤을 때 이게 이 분을 넣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앞에서는 40분이라는 거를 계산하고 들어갔지만은 이번에는 이거를 막 놈 디스트 해가지고 똑같아요. 이거 숫자만 이거를 계속 변경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이게 글씨가 근데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네요. 자, 여기서 이꼬르 놈 디스트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40을 했었으니까 40을 한번 넣어볼게요. 평균 30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와 1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0.9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0.99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1로 했을 때 올라가더라. 0.97에서 0.98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42를 넣어요. 그러면 0.9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2분을 구하고 이제 답을 여기다 이렇게 쓴 거죠.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0.99에다가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42분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9시에 도착하려면은 아침 8시 18분에는 출발해야만 0.99 확률로 9시까지 직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문제가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